자,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57페이지 가서 우리 이제 항행 장애물 봐야 되죠. 그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뭐 낙석이라든가 이제 화물차 뒤에서 떨어진 뭐 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통학에 방해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항행 장애물이에요. 알겠죠? 우리 이제 배가 다니는 길을 뭐라 한다고? 항로라 그래요. 자, 항로상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부유물 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통칭해서 자, 항행 장애물 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보면요, 그 선박 항해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보충 박스 시행 규칙에 그런 예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정의 보충도만 알면 되겠고. 자, 통학로는 좀 이따 하도록 합시다. 자, 제한된 시계 볼게요. 자, 제한된 시계는 우리가 이제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시계랍니다. 눈시자 시력이라잖아요. 근데 이제 시계가 제한돼 있다는 것은 어떤 이제 이유로 눈앞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것을 바로 그 제한된 시기라 그래요. 그 가장 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안개예요, 안개. 안개라든지 뭐 폭설이라든지 뭐 이제 폭우라든지 또는 이제 뭐 황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된 시기를 한다. 자, 제한 시기 볼게요. 안개, 연기, 눈, 비 등. 자, 이러한 사유로 자, 시기가 제한된 상태를 바로 이제 제한된 시기를 한다. 자, 항로 지정 제도 볼게요. 우리 항로 지정 제도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어차피 뒤에서 배울 내용이니까. 자, 제 이름이 광범이죠. 제 부인입니다. 저 광부인. 알았죠? 자, 여기가 이제 항로 지정 제도란 예를 들어서 이제 광양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광양 어떻게 수고합시다. 광양, 부산, 인천. 자, 이제 세 개의 이제 도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아주 큰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인데 통학량이 엄청 많아요. 선박에 통학량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항구로 들어오는 항로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자, 광양 들어올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역이랍니다. 수역이라는 것은 자, 물이 있는 구역을 수역이라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이 수역에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여기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길을 정해 놓은 거야, 이렇게. 항로를 배가 다니는 항로 있죠. 항로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랬나?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야, 나갈 때는 이쪽으로만 나가라. 알았나요? 여기 이제 항로 지정 제도야. 그래서 이제 안전상 이유로 다 모두 이제 안전상 이유로 자, 들어올 때는 이 길, 자, 나갈 때는 이 길로 나가고 자, 속력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스쿨존에서 30km죠.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4노트, 뭐 12노트, 뭐 10노트 이렇게 이제 속력도 제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항로도 지정하는 제도를 항로 지정 제도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로 지정 제도가 자, 걸려 있는 항구도 좀 알아야 되겠다. 저 광부인. 자, 내려와서 자, 항행 좀 볼게요. 자,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박의 상태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항행 중인 상태, 자, 항행 중이 아닌 상태. 그렇죠? 자, 항행 중인 상태는 자, 배가 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할게요. 자, 떠 있는 상태다. 배가 그냥 떠 있는 상태다. 아까 이제 기관 엔진 말씀드렸죠. 엔진이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그냥 배가 물 위에 자, 물 위에 이렇게 이제 떠 있는 상태다. 그렇죠? 자, 항행 중이 아닌 상태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좌초 중일 때, 정박 중일 때, 또는 자, 계류 중일 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라고요? 항행 중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좌초는 이렇게 이제 해져 있죠. 자, 해저에 얹혀 있는 상태가 바로 좌초진 상태고, 자, 정박이라 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앵카를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이거 이제 닫히라죠. 그죠? 자, 닻을 놓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정박 중이라 그래요. 정박. 자, 그리고 이제 계류 중인 상태는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부두라든가 우리가 이제 요 해상 위에 들어오는 이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배를 주차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이제 이 시설물들에다가 자, 선박이 이제 그 계류줄이라고 있어요. 자, 계류줄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놓은 상태가 바로 이제
계류 상태예요. 알았나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다? 자, 요 선체의 일부가 또는 선체의 일부 중인 닷지 또는 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줄이 자, 해저나 또는 이렇게 이제 구조물에 묶여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아니고 온전히 그냥 물 위에 떠 있다 한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항행 중이라 해요. 알았나요? 네, 쉽죠? 그죠? 자, 볼까요? 자, 항행 중이란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죠? 다음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항행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행 중이 아닌 상태를 봤더니 처음에 자, 정박 그리고 이제 남목에 계류 시설에 묶어 놓은 상태. 그러니까 계류. 자, 다목에 얹혀 있는 상태로 우리가 좌초를 합니다. 알았죠? 자, 요 세 가지 상태가 아닐 때 우리가 이제 항행주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바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요. 자, 추가적인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항행 중인 상태는 요것도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첫 번째는 자, 대수속력이 있는 상태. 대수속력이 있다. 우선 진행할게. 대수속력이 있는 상태. 대수속력이 자, 없는 상태로 구분해요. 자, 이 상태의 기준은 뭐냐면 자, 기관 작동 여부를 놓고 우리가 이제 대수속력이 있다 없다를 표현합니다. 알았나요? 그러니까 엔진이 굴러가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엔진이 굴러가면 속력이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대수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수속력은 자, 물에 대한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뿜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자, 물을 뿜어내서 그 추진력으로 이제 배가 진행을 할 거 아니야. 알겠나? 근데 자, 우리 배에서는요. 특이하게 뭐 대수속력이다, 대지속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합니다. 자,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제 바다에 가면 항상 요 외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외력. 외력. 여기서 말하는 외력은 자, 바람이나 이제 조류 따위를 말합니다. 바람의 조류.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바닥에 바퀴가 붙어 있는 상태로 운항이 되기 때문에 맞죠? 바퀴가 그 굴러가는 순간 그대로 그 바퀴가 굴러가는 만큼 진행을 해요.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근데 선박은요. 특수하게 이제 물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밀려요. 이해했나요? 이해했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요. 작동됩니다. 프로펠러가 작동이 되는데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노트라고 하는 단위 배웠죠. 1노트. 자, 2노트로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 앞에서 이렇게 자, 2노트로 바람이 불어요. 또는 2노트의 조류가 밀어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 제자리에서 헛걸음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나? 그래서 이제 선박의 실질적인 속력은 요 외력까지 가감해서 낸 속력을 따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 대지 속력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보니까 육지에서 제 3자가 쳐다보니까 육지에서 보니까 얘 이 친구는 이 선박은 분명히 이 노트로 이렇게 이제 대수 속력이 있는 상태야. 대수 속력. 자, 이 노트에 대수 속력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조류가 이 노트로 밀어. 실제로 육지에서 보면 프로펠러는 돌아가는데 얘가 앞으로 가 안 가? 속력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자, 요 외력하고 요 대수 속력을 합해서 육지에서 봤더니 아, 0노트더라. 이렇게 이런 개념이야. 알았나요? 그래서 자, 요 대수 속력은 대수 속력을 구분하는 기준 뭐다? 기관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 돌아가면 뭐라 부른다? 자, 대수 속력이 있다 본다. 여기다가 뭘 더한다? 외력을 더하면 그제서야 대지 속력을 한다. 이해했습니까? 이건 이제 대수 속력이 없을 때도요. 대지 속력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죠. 자, 똑같이 이 노트로 이렇게 자, 조류가 밉니다. 근데 우리 배는 지금 엔진이 굴러 안 굴러 안 굴러가요. 0노트예요. 요거 이제 뭐죠? 0노트 대수속력이죠. 요거 뭐예요? 외력이죠. 그죠? 자, 프로펠러는 안 돌아가는데 배는 실제로 조류에 밀려서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노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속력이야? 이노트 대지 속력이죠. 이해했나? 어느 정도 개념을? 알겠죠?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이 선박은 진짜 이 물 위라고 하는, 해상 위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속을 따로 불러주는 겁니다. 알았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한번 넘겨서 먼저 보고 합시다. 먼저. 자, 대수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대수속력. 그래서 요, 자, 기관. 알았나? 기관의 작동력을 놓고 말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 대수속력이 이제 있을 조건은 엔진이 굴러가야 돼. 자, 엔진이 굴러가야 되는데, 우리 배 엔진이든 우리 배가 아닌 엔진이든 상관없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예인 개념 배웠나요? 예인. 예인 배웠죠? 그러니까 견인당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 배야. 자, 우리 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인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배가 고장 났을 거예요. 그죠? 고장 났으니까 요 예인선이 우리 배를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상태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얘가 예인선의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10노트의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배의 엔진은 돌아가진 않지만 우리 배도 마찬가지로 10노트의 대수 속력을 갖고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알겠나? 그죠? 갑시다. 자, 선박에 대한 다시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이다. 물 숫자죠. 물에 대한 속력, 대수 속력이다. 그래서 우리 배 선박이든 자기 선박이든 다른 선박이든 상관없어요. 자, 추진장치가 나오죠. 자, 추진장치가 바로 자, 기관이야. 그래서 이제 기관의 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선박의 타력, 자, 힘입니다. 힘, 그냥 힘, 타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대속력이란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아, 물에 대한 속력이구나라 생각하면 돼요. 자, 물에 대한 속력. 다시 이전 페이지 가서 자, 57페이지에 길이폭 볼게요. 자, 길이폭은 별거 없어요. 자, 선박은 요렇게 제가 입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떠있죠? 자, 요거 길이. 자, 폭. 끝. 없죠? 자, 길이 갑시다. 자, 길이는 자, 선박에 고정된 돌출물을 동그라미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맨 끝에서부터 맨 뒤에까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선박의 앞부분에 이렇게 뿔이 나와 있어요. 뿔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요 뿔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렇죠? 자, 그래야 이제 온전한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자, 길이. 그래서 이제 선수의 끝단부터 자, 선수. 자, 우리 뱃머리를 선수로 합니다. 자, 선미. 배우 뒷부분 선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미까지의 최대 거리를 말한다. 자, 폭은 자, 선박 길이 횡방향에 있어요. 횡방향이라는 것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종방향, 그러니까 앞 뒤가 종방향, 횡방향은 양옆방향이에요. 그죠? 자, 횡방향에 대해서 자, 여기 외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배가 이렇게 이제 철판도 있죠. 그걸 외판이라 그래. 바깥에 있는 판. 그래서 이제 외판에 있어서 자, 반대쪽 외판까지 자, 최대 수평 거리를 우리가 폭이란다. 별거 없죠. 그죠? 뭐 길이나 폭은 뭐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 생각하면 돼. 자, 통항 분리 제도 자, 중요한 내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